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반짝 뛰어 올랐는데요. 다만 이후로는 보합권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한째 2,500포인트 터치 시도도 있었지만 이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2,488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외국인은 4월 들어서 하루를 제외하고 연속적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가 출회가 됐죠. 장중 매도 규모도 계속 확대를 해나가면서 지수 하방 쪽으로 압력을 더해가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조기 대선거 관련한 정책 관련 종목들 활발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전반적으로 쉬어가다 보니까 지수의 하방 압력이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젠 1% 넘는 하락세,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1%대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때리기에 나서면서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 압박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장중에 3%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모두 2%대 낙폭을 나란히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예상보다 낙폭이 컸습니다. 주요 빅테크주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다시 한번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테슬라 5%대 낙폭, 알파벳 3%대, 그리고 엔비디아 4%대 급락으로 100달러 선 반납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실적 발표와 관련된 이벤트들도 있고요. 한미 관세 협상, 다양한 이벤트들이 대거 예정되어 있는 한 주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시장을 대비하면서 어떤 전략들을 챙겨봐야 될지, 오늘 장전에 챙겨봐야 될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장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포착을 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하단의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이 안에서 방송 이후에 자세한 전략과 가이드들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입장하셨다면 증시 브리핑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혜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수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결과 보이면서 한 주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면서 2,488선에서 장 마쳤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715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점차 힘이 빠지면서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또 1분기 실적 발표 시기가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은 소극적인 분위기 보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2,880억 원대 물량을 순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150억 원대 물량을 팔아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자세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막아줬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000억 원 가까운 물량 담아내면서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K방산을 이끌고 있는 빅4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3배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K방산이 날아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과 중동 등 여러 나라에서 국방비를 늘리면서 한국 방산기업들을 찾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 방산기업들은 자주포와 로켓, 장갑차 등을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를 폴란드와 호주 등에 꾸준히 공급하면서 견고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난주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방산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3분기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비자를 면제하기로 했죠. 현재 정부는 그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문체부는 우리나라 관광시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법무부와 외교부에서는 불법 체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대안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국내 여행, 관광, 카지노 등 업계 전반의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실까요? 우리 시장 혼조세 보였습니다.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반도체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주 강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도 1%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메모리 가격 상승세 전환 소식에 이렇게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 2차 전지주는 파란불 켰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모두 1%대 하락했습니다. 자동차주는 큰 변동폭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기아는 0.8% 상승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방산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방산주 전반적으로 빨간불 켰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줬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업종 흐름에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입니다. 금융주는 호실적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강한 빨간불 켰는데요. 신한지주와 메리츠 금융지주 모두 2%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철강주는 실적 우려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1% 가까이 하락했고요. TCC 스틸도 2% 가까이, 세아제각은 3%대 낙폭 보였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미증시 상황도 살펴보실까요?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까지 모두 2% 낙폭 보였는데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면서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의 해임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도 발표했죠. 이러면서 해임 가능성도 직접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M7 종목들 일제히 약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4.5% 하락했는데요. 대중 수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영국 금융기업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넣는 모습입니다. 테슬라 5.7%, 6%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아마존과 메타도 3%대 낙폭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렇게 M7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미국 관세 협상과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보였습니다. 반면에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시장의 긴장감을 높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큰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죠. 특히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업종별로 변동성이 보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한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셔서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시그널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이혜원 캐스터였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로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가이드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방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미국에서 관세에 대한 부담 말고도 또 걱정거리가 하나 늘었습니다. 파월이랑 또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관련해서 또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을 했는데 오늘의 시장 흐름 미리 개장 전에 짚어주시죠. 자, 일단 뭐 그 미증시가 안 좋다라는 건 하락했다라는 건 국내 증시의 분명한 뭔가 악재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증시 영향권에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미증시와 국내 증시가 좀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도 미증시가 하락한 반면에 국내 증시는 좀 견조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뭐 어떤 특정 방향으로 우리가 시장을 지켜보기보다는 시장은 실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우리가 뭔가 뭐 개장 전부터 뭔가 이렇게 좀 걱정거리를 가지고 시장을 볼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도 사실 지금은 테마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략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 뭔가 특정 업종에 대한 뭐 시장의 기대감을 가지고 공략했던 업종들이 조금 소폭 지금은 조정받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증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시장이 이럴 때는 시장에 맞게끔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 어느 정도 안 좋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시장이 안 좋아도 공략할 만한 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그럼 뉴욕 증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2% 넘게 빠졌습니다. 네, 투매가 나타났죠. 자, 일단 뭐 그 시장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때리기가 네.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뭐 시장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시장 뭐 흐름을 봤을 때 네. 사실 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뭐 저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번이 이 처음 이슈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난주부터 이런 이슈들이 계속 좀 이어져 왔는데 네. 실제로 그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쉽게 건들 수 없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지금 현재 관세라는 부분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금리 인하하라 그러고 뭐 시장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제 좀 깡패 같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트럼프 일기 때도 보시면은 각종 이슈들, 각종 악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실제로 하락을 했고 저가 매수세가 당시에도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굉장히 시장이 크게 급등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서 긴 호흡에서는 좀 단기적인 일시적인 조정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미증시가 좀 그 영향권 아래에서 좀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역시나 뭐 일기 때처럼 트럼프 일기 때처럼 좀 단기적인 그런 일시적인 조정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때보다는 그 뭔가 좀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 일기 때는 사실 트럼프가 동일하게 중국 때리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때는 조금 뭐 지금처럼 이렇게 강성은 아니었는데 네. 지금은 진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우리가 1, 2등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패권을 가지고 그쵸.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과거처럼 이렇게 짧은 일시적인 조정, 과거처럼 일시적인 조정은 아닐 것 같고 네. 어쨌든 긴 호흡에서 우리가 볼 때 뭐 조정이 아닐까, 뭐 일시적인 조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뭐 미증시 빠지고 국내
국내 증시가 우리 뭐 작년처럼 미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약세일 거다 이런 것들보다는 네.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커플링이 계속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뭐 증시가 사실 그 미증시가 안 좋거나 이럴 때 국내 증시가 뭐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장이 오히려 약세면은 지금 정치주들 뭐 정책주들 많잖아요. 네. 예, 그런 업종에 분명히 수급이 오히려 더 쏠릴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주도 업종 부재잖아요. 그렇죠. 그죠? 주도 업종이 부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정책주 대선 테마주들 계속 수급 몰릴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과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단타로 29% 수익 냈어요. 오, 정책 테마주로요? 그렇죠, 단타로. 음. 어제만 해도 저희가 거의 한 16%, 어제 그 20% 이상 수익이 났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 날도 두 종목 입절하면서 8%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시기에 제가 잘했다 이거보다는 네. 이런 시기에는 사실 우리가 뚜렷하게 해야 될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뭔가 막 미증시 안 좋았을 걸 국내 증시 안 좋고 그럼 나는 관망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네. 오늘 주도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수급이 쏠려줄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외에 오늘 종가 부근에서 뭐 시장에서 많이 빠진 종목이라든지 뭐 분명히 시장에서 이슈가 있고 글로벌 뭐 시장에서도 재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조정이 많이 나왔다 하는 종목들은 저가 매수 개념으로 보시고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미증시가 근래 들어서 뭐 하락하는 날도 분명히 있겠지만 강하게 반등하는 날도 있고요. 분명히 그 지금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과거보다는 큰 변동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은 어쨌든 그 뭔가 대응 영역 안에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내가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정말 강세 업종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 뭐 덩달아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당장에는 좀 비중 싸움일 것 같아요. 어떤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의 비중 싸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도 사실 그 안에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재료주 그 소재 부품주들 보면은 뭐 상승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떤 특정 종목들은 좀 이제 저가까지 좀 주가가 밀렸을 때 대응 영역 안에 있으니까 대응을 잘 하시면은 또 특별하게 뭐 기업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이제 반등 가능해서 또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지금의 조정은 일시적인 조정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럴 때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없다 보니까 수급이 쏠리고 있는 테마성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 또는 재료가 있고 조정이 나온 종목들을 저가 매수 관점에서 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운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정말 불안감이 크잖아요. 근데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매일매일 또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날그날 잡아주시는 실시간 포착 종목들 그리고 그날그날의 공략주들 매일 단타로도 살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나도 이런 시장 안에서도 수익을 내보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공략법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이번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또 가져와 주셨는데요. 관세 이슈가 있고 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또 갈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실적주들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도 실적주들 좀 탄탄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 국내 증시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PBR이 1도 안 돼요. 0.8입니다. 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뭔가 뚜렷하게 그 주도 업종이 없을 때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수급이 일시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동안에 사실 데이터를 봤을 때도 네. 항상 뭐 약세장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강하게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관세 그리고 침체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돈 잘 벌면 문제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 국내 증시가 이거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어떤 특정인에게는 정말 우울한 국장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어떤 특정인에게는 지금 굉장히 먹을 게 많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국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호실적 기대되는 종목들은 실제로 여기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컨센이 좋은 그 한 달 상승률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그 지금 현재 실적 시즌으로 그 증시가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1분기에 실적 따라서 종목들이 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그동안에 사실 하락장에서도 볼 때도 실적이 좋은 실적이 잘 나온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기업들은 실제로 그런 약세장에서도 수익 그 종목이 그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그 주로 방산 그리고 조선 이런 분야들을 중심적으로 주요 종목들의 실적이 전망치가 최근에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조선 같은 경우도 뭐 수주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 관련돼서 앞으로의 뭐 모멘텀도 발생이 돼 있고,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종목이 실적으로 그 각 기업당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전력까지도 우리가 탈원전 시기에 한국전력이 정말 뭐 굉장히 크게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는데 그 최근 들어서 그 LNG 가격이 1분기 급속도로 안정화됐고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방산 같은 경우도 4월 들어서 최대 이제 뭐 18.6%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지금 방산하고 조선주들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실적주들 중에서도 뭐 대선 테마랑 엮여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좀 비껴 가셔도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 지금 3월 대비 4월 달에 그 거래 정지 종목이 그 2배가 늘었어요. 네. 왜냐면은 대선 테마주들, 그죠? 음. 대선 테마주들이 너무 막 기승을 부리니까 네. 너무 막 급등과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네. 네. 그래서 이제 투경 종목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한 2배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종목들 3종목 정도 볼 건데, 그 현대로템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방산 쪽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수소트램 같은 경우도 뭐 수주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그 계속 좋아질 것 같다. 이게 왜냐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전부터 그 과거 2년 전에도 사실 이제 실적 잭팟이다. 그리고 작년에도 실적 잭팟이다. 올해도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일시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서 뭐 시장이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그동안의 실적보다는 어쨌든 세계 시장에서 뭐 수출이라는 게 계속 늘어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시즌까지는 아무래도 실적으로 인해서 좀 기대감이 몰려줄 거고, 다음 시즌부터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불닭, 그 K푸드 중에서도 가장 그 인기가 많은 불닭이죠. 불닭 네. 기업인데, 삼양식품은 지금 또 황제주라고 또 불리죠, 그죠? 그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을 했고, 실제로 이제 급등 이후에 조금 일시적으로 소폭 조정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 그 발표가 되기 전으로 한 차례 더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틈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통업종, 이마트죠. 이마트도 올해 실적이 뭐 내수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뭐 급등을 했죠, 사실. 네. 그래서 뭐 실적으로 인해서 여기서 뭐 얼마나 추가적인 강세를 좀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종목을 정말 많이 다뤘고 네. 수익도 정말 많이 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입을 하면 수익이 안 나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진입을 했을 때마다 당연히 수익이 나는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앞으로도 사실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조정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너무 급등을 했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한번 들어올 텐데 뭐 저 같은 개인적인 견해로는 주가가 조정이 들어온다면 낙폭이 좀 크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공략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낙폭이 더욱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좀 분할 매수 개념으로도 뭐 장기적인 투자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관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로 관세 때문에 뭐 K푸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뭐 식품 업종도 그렇고 전반적인 업종에서 사실은 좀 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은 언제 경기가 안 좋았고 언제 시장이 안 좋았고 언제 뭐 관세 논란이 됐었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만큼 탄탄하게 건강하게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정말 뭐 올해 안에는 100만 원 이상 100만 원에 안착하지 않을까 주가가 100만 원에 안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실적 전으로 왜냐하면 올해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실적 전으로 한번 우리가 짧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실 이제 뭐 오너리스크 뭐 이렇게 그 SNS 같은 이런 쪽에서 오너리스크가 많이 사실 좀 발생이 됐던 그런 기업인데 실제로 뭐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54,800원이 저점인데 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88,5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그 지금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저항 라인, 단기 저항 라인이죠, 그죠? 이런 그 쌍봉 라인을 좀 돌파했을 때 그 또 추가적인 또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뿜어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돌파 매매를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거래량이 유의미한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후에 사실 거래량 없이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차례 더 크게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 실적주 세 가지 종목 외에도 사실 우리가 정말 그 주식시장에서 실적이 좋다라는 건 주가도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실제로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하지 못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한번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니까 오늘 팍스통신망 통해 가지고 뭐 앞으로 같이 시장 이겨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첫 번째 개장 전 이슈는 실적주들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현재 지금 시점이 누군가에게는 우울한 국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게 지금의 국장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 또 관세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실적주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 했을 때 방산주 그리고 조선업종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같이 따라가기 마련인데 아직 주가가 덜 오른 종목들도 같이 다뤄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우선 살펴주신 세 가지 종목은 현대로템, 삼양식품, 이마트였습니다. 주가가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나 단기적인 공략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으로 정말 유명하죠. 실적 발표 전후로 짧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대표님과 함께 관심 업종에 담아두고 계시다가 함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주가 100만 원 안착까지 기대해 본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주셨던 이마트, 내수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도 강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돌파 매매도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필요한 자리가 나온다면 함께 공략할 예정인 종목들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실제로 실적이 좋지만 주가가 그만큼 오르지 못한 종목들 많다고 합니다. 이런 종목들 대표님께 힌트 받아보시면서 실시간으로 함께 공략해 보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팍스통신망 안에서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개장 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 또 다가오고 올해는 또 유독 여름이 길다고 하니까요. 여름과 관련해서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한국이 네. 날씨가 이제 동남아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4월에도 막 우박 내리고 추웠다가 여름이 오나요? 4월이 진짜 이게 좀 네. 희한한 게 네.
뭐 눈이 왔다가 더웠다가. 28도까지 올라갔다가 네. 비가 왔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네. 근데 어제 보시면 어제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제 시간 외에서 급등했는 종목 보면은 빈과 관련주들. 아, 여름이 이제 그렇죠. 오나 봐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출산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저출산이 왔으면요? 네. 다음에 다른 거 사야죠. 그렇죠. 의료나 AI 뭐 이런 거. 뭐 의료 AI 사야 네. 되고 고령화 관련주들 사야 되고 네. 일자리 사야 되고 교육 관련주 사야 되고 네. 미리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미리 사놓고 수급이 몰려 시세 올라오면 나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보면은 뭐 이미 움직이고 나서 그죠? 이미 움직이고 나면은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네. 추격을 막 해요. 네. 근데 여름 관련주도 지금 이제 벌써 4월인데도 불구하고 네. 빈과 관련주들이 시간에 상한가 같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제 그 온라인으로 그 저당 빈과류를 잔뜩 주문했어요. 네. 온라인에서. 그러면은 네. 안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아이스크림을 단 거 좋아해서 먹는 건데 아, 근데 시원한 거 시원하게 먹고 싶은데 네. 이제 당이 너무 많으면 부담되니까 딱 그 어떻게 알고 SNS에 뜨더라고요, 광고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래 사자 하고 사더라고요. 요즘 말을 못 하겠어요. 막 네. 시리가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진짜 다 듣고 있는 뭐 거 같아요. 말하면 알고리즘 다 뜬단 말이에요. 네. 오늘 이제 빈과 잔뜩 뜨실 거예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왜 그 저당을 먹죠? 아, 아무래도 당이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그 취하고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은데 싶은데. 알코올 없는 술을 먹는 뭐 거야. 그런 느낌인 거죠. 어. 네. 그러면은 그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네요. 자, 일단 여름 관련주들이 사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어제 시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빈과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앞으로 순환이 돌아줄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미리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달부터 여름 날씨가 이제 지속이 될 거라고 하네요. 4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작년 생각해 보면은 작년 11월 말에 제가 밖에서 운동하는데 네. 반팔을 입고 있어요. 반팔을. 11월에요? 예. 오. 작년 11월 생각해 보세요. 안 추웠어요. 작년 11월이 그렇게 춥지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 한국은 4월부터 11월까지 여름이다. 기상 전문가 예측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 기상청을 네. 그렇게 신뢰하진 않죠. 아, 지금 4월 말인데 아니, 왜냐- 아직 여름이라 하기엔 살짝 애매하거든요. 어제 저는 아, 계속 어제가 진짜 더웠어요. 어제 저는 젖어 있었어요. 제가 어제 여기 11시 그 9시에 방송하러 왔었단 말이에요. 네. 방송 50분 동안 젖어 있었어요. 네. 원래 또 땀이 많으시기도 네. 하고 어제 진짜 뭐- 대표님 기준으로 4월에서 11월까지는 여름이네요. 저는 4월부터 10월 달까지는 네. 그냥 그 완전 무더위고요. 네. 11월 달 되면 이제 가을 날씨가 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최고 27도 초여름 날씨가 초여름 날씨였다. 그리고 15도 내외 일교차 그리고 감기는 당연히 뭐 주의하셔야겠고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 30도에 육박하는 이런 그 날씨였죠. 그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빈과 제품 그 빈과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에서 상승이 나왔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유통가에서 가전이라든지 패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 이미지를 좀 준비했어요. 여름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업종이 뭐냐? 분명히 이제 그 가전 제품이 있겠죠. 냉방기 네. 관련된 가전 제품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맥주도 사실은 여름의 대표적인 관련주입니다. 판매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맥주 관련주들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뭐 상한가로 움직였던 이런 빈과 관련주들도 보셔야 되고 아이스크림 관련주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패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여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네. 사실은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우리가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네. 가을과 봄이 사라지면서 맞아요. 여름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 패션 관련주들을 또 보셔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여름에는 우리가 장마가 있습니다. 네. 장마 관련주들이 거의 뭐 한 작년에도 그랬고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움직여요. 네.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장마 관련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많이 급등할 수 있고 그리고 대장주였던 종목들 이런 종목도 우리가 보면서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그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그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먹거리가 가장 빨리 움직일 거다. 지금 이미 움직였고 한 차례 더 후발주가 움직일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어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시간에서 굉장히 강세였는데 이렇게 세 종목 오늘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첫 번째로 그
크라운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연속적인 조정 이후에 단기적인 이런 횡보 그림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그림이 나왔다라는 건 사실 주가라는 게 정말 가장 바닥 저점인데 저점에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바닥인데 지지도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실제로 보세요. 오늘 장 열리고 나서 어제 시간에 일부 반납은 하고 있지만 네. 그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가 빈과 관련된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미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우리가 이미 그 차후에 상승이 나오기 전에 좀 미리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뭐든지 이제 준비를 잘하면은 또 이제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크라운제가도 마찬가지로 그 혜태제과식품 마찬가지로 뭐 후발주로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차트 보시면은 그 차트상에 그 흐름이 굉장히 좋다. 추세적 그 우상향 추세로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캔들을 보시면은 주가 빠졌다가 지금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올랐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제 보시면은 그 고가 같은 경우에는 저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6%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거의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그만큼 그 주가가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혜태제가 식품 이런 종목들은 한번 좀 담아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주가 자체도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은 한 차례 좀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빙그레라는 종목입니다. 빙그레 보시면은 마찬가지 상승 이후에 지금 상단에서 박스권 연출해주고 있는 종목인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에서 상단 부위 이제 돌파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여름 관련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시세가 좀 강하게 박스권 상단 돌파 시에는 시세가 좀 강하게 연출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 외에도 사실 우리가 좀 선순환 개념에서 좀 미리 준비해야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은 저희가 오늘 라이브 방송 통해서 팍스통신망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여기 보이시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미리 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개장전 이슈 여름과 관련된 테마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여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주들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환이 돌 수 있는 업종에 미리 투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빙과와 같은 먹거리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어제 시간외에서도 반응을 했습니다. 관련주 세 가지, 크라운제가는 연속적인 조정 이후에 단기적인 횡보를 하고 있는 저점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잡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고요. 혜태제과와 빙그레도 주가 자체에 현재 접근성이 좋은 상태고 단기적으로 공략하기 좋은 종목, 또 상승 이후에 상단에서 박스권을 연출했기 때문에 여름 관련주들 움직일 때 시세 강하게 줄 수 있는 종목들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지금 대선 관련해서 대선 테마가 움직이듯이 여름이 다가오면 여름 테마가 순환매 돌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두셨다가 상승분을 가져가시는 게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런 방법들 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대표님께서 방송 이후에 또 자세하게 풀어드리면서 실시간으로 공략 지점 나왔을 때 함께 공략해본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매일매일 또 수익을 받아가고 계시는 게 팍스통신망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다양한 재료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그럼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2480선은 지켜주면서 움직이곤 있지만요. 현재 빠지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14선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도 살펴보면 그래도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8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반적인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살펴보면요. 알테오젠 어제 1%대 빠졌었는데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다시 한번 2차 전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지만요. 제약바이오, 미용기기 업종은 오늘 그래도 상승불 켜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분위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증시가 이렇게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좀 디커플링 효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오늘 실제로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약세가 아니에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개파락 출발했지만 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개파락 이후에 좀 보합권 주변에서 좀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뭐 오늘 뭐 일본 증시도 뭐 괜찮을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그 미증시도 뭐 부장에서 움직임이 아직 뭐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네. 낙폭을 좀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안전자산으로 지금 수요가 계속 그 최근 들어서 계속 좀 몰리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그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보시면은 지금 이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 네. 이게 뭐 오늘도 강하네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접을 수 없지 않나요?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네. 우리 속된 말로 네. 정말 깡따구가 엄청나게 있는 사람이 그죠? 야 정말 야수의 심장 아닌 네. 이상은 이거 진입 못합니다, 그죠? 이 보시면은 와. 상한가인데 네. 이거 어떻게 진입해요? 이거 한번 쏟기 그러니까요. 시작하면은 감당이 안 될 텐데 이거 보세요. 네. 차트 보시면은 여기 와 있어 요 여기. 거의 사나이 네. 테스트 하고 있는 이거는 느낌인데요. 뭐 진짜 뭐 아니면 도죠, 그죠? 네.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종목들이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제 저희가 토마토 시스템 단타로 진입해서 12% 수익 냈다라는 거 좀 나중에 한 번 네.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일단 그 퓨리오사 관련주와 그리고 오늘 역시 시장이 좀 정책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우리가 마냥 좋은 시장은 아니겠지만 뭐 정책주들, 대선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마냥 좋은 시장은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히 먹거리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 조금 뭐 오후 시장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지금 현재 움직임 살펴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작이지만 퓨리오사 AI 또 정책 관련된 조기 대선 관련된 종목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도 확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퓨리오사 AI 관련주들 뛰어오르는 모습들 확인이 되는데요.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종목들 내가 정말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자리에까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상한가에 진입하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 고민도 되실 것 같은데요. 어제 팍스통신망 안에서 또 퓨리오사 AI 관련주죠. 토마토 시스템 단기로 접근을 해서 하루 만에 당일에 12%의 수익을 단타로 만들어냈습니다. 분명히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정책 관련한 테마들 움직임 활발할 때 안전한 자리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공략법 전해주시니까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만 공개되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이 어려운 시장을 이길 만한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까 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저출산 관련 종목이라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정책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야를 떠난 중도를 떠난 전반적인 뭐 정책주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국이 풀어나가야 될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요. 분명히 이제 일시적으로 대선 이후에는 대선 전후로 뭐 재료 소멸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장기적인 사이클에서 엄청난 모멘텀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책이겠죠. 정책인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신혼부부 1억 주고 애 셋 낳으면 탕감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신혼부부한테 뭐 2억 원대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실제로 그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이면은 주택을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고요.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도 요즘 어떤 특정 기업들은 사실 이제 자녀를 놓으면 뭐 돈을 금전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는 지원을 해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휴가로서 지원을 해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정부라든지 각종 지자체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이게 그 출산율을 좀 역전시키기에는 네. 뭐 이것도 사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많은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개선이 크게 안 됐잖아요.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가 일시적으로 좀 동결되는 이런 흐름이 나왔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35년, 45년도에는 그 아시아권에서 가장 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작년 12월 연말 기준으로 네.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없고 이제 어르신들이 또 그렇죠.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출산율 대비 인구 감소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과연 지금 현재 그 뭐 어쨌든 대선 시즌이잖아요. 그쵸. 대통령 선거철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앞서 뭐 신혼부부의 뭐 그 저출산 정책을 한번 언급했다라고 해서 과연 2번 하지 않을까요? 2번 뭐 3번 더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면요. 같은 내용이라도 시장에서 그 어떤 특정 대선 후보가 발언을 했을 때 그 업종은 굉장히 강세를 두드러지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업종에 단기적인 투자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네. 오늘 관련된 종목은 그 IP, 그 지적재산권을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체 지적재산권을 갖춰서 제작과 유통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까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차트까지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네. 보시면은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폭이 굉장히 깊었고 단기적으로 지지라인 이후에 좀 추세적인 반전을 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한 차례 좀 거래량이 실렸고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료가 굉장히 풍부하고 또 최근 들어서 그 일본의 캐릭터 살리오가 일본인가요, 그죠? 우리나라 건 줄 알았어요. 그 일본 거 아닌가요? 딱 봐도 키티도 들어있고 아, 네네. 그 일본 건데 네. 그 여기가 이게 일본 살리오 월드가 일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키티가 네. 원래 일본. 네. 네. 그래서 네. 이 지금 산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 IP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보시면은 그 유통에서라든지 뭐 인형 같은 이런 뭐 유통이라든지 혹은 뭐 캐릭터 제작에 있어서도 그렇고 유통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런 캐릭터들을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날로 좀 개선될 거다, 날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상에서도 지금 어쨌든 추세 변곡의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길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다른 정책주와 달리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사실 그렇게 크게 시세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 정책 관련해서 한 번 더 언급이 있을 시기에 주가가 한 번 더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미리 좀 접근을 해서 시세가 나오기 전에 접근해서 시세 나올 때, 시세가 강하게 분출될 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팍스통신망에서 요 생방송 끝난 이후에 그 라이브 방송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출산 관련해서 시그널 포착 종목 마지막으로 살펴주셨습니다. 네, 저출산 관련주들 장기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그리고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정책적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테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챙겨와 주신 이 종목은 핑크퐁이나 살리오 같은 다양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제작과 유통, 매출까지 탄탄한 기업입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현재 추세 변곡의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재료 대비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저출산 관련해서 한 번 더 움직일 때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드렸지만 자세한 전략까지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 바로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